오늘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 부동산 학개론인데, 내가 이런 외국인 이름하고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잘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를 막 이제 찾아봤는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름하고 그 이론에 대한 거여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 농경지 지대 이론인데, 이 지대 이론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항상 문제가 나와. 매년 시험마다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농경지 지대 이론 보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이 있어. 나는 이거 이제 리차드로 이제 처음에 외우긴 했거든.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그,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토지에 대해서 등급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등급은 토지의 생산력에서 비옥도 차이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해서 지대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최열등지는 생산비만 겨우 감당하는 정도의 지대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한계지는 가격하고 생산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이제 나오게 돼. 어쨌든 리카르도는 차익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비가 아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거는 이제 뭐 뒤에서 나오는데, 회사의 법인카드는 절대 막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소유 개념을 최초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지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고, 위에서 있는 리카르도가 설명하지 못한 한계지에 대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소유의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비옥도 생산력 비옥도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희소성 법칙하고 토지 사유화, 이제 토지 사유화가 이제 소유자의 소유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고, 티넨의 위치 지대설이 있어. 이거는 현대의 입지 이론의 토대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지대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어. 위치. 그리고 수송 비용 절약이 지대를 결정을 하고 있고, 가격하고 생산비가 일정하면 이건 이제 교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티넨은 위치 지대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는 단일한 수송 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 비용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어. 근데 이 진해는 지대가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관련 소득이 생기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티넨이 얘기한 그 지대가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도시 중심에 접근성이 높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서울에 이제 가까이 살면 수송비는 아니지만 교통비가 좀 적게 들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울은 지대가 비싸지. 그래서 도시 중심에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좋으면, 강남이 엄청 비싸잖아. 그래서 이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그 교통비가 이제 적게 들어가는 대신 이제 지대가 이제 높게 나타난다. 엄청 비싸지. 그래서 이 교통비 절약분이 이제 지대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고, 수송비의 차이가 이제 지대의 차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수송비 절약한 걸 가지고 이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 게 이제 지대라고 보는 거야. 지대. 그 말은 이제 가격은 생산비, 수송비, 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입지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토대를 구축한 게 이제 맞는 거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농경지 지대 이론에 있어서 이제 티넨이 위치 지대설인데 그 이후로 이제 도시화가 되었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되었지. 그래서 도시 지대 이론을 이제 볼 건데.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 있어. 이거는 이제 뭐라고 외웠냐면, 입이 차면 앓는 소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입이 차면 앓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니까, 훨씬 더 잘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지대는 입찰지대이고, 최대 지불 능력에 의해서 토지 이용의 용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도시지대 이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심을 기준으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순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심 기준으로 도심이 있다 그러면 상, 주, 공 순으로 이제 토지 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업용은 약간 큰 땅이 필요한 거예요. 큰 땅. 그래서 도심에 이렇게 공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 서울 내부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지. 대부분 이제 빌딩이 위주로 있고 또는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도심 내에 있지. 점점 이 도심 내에서 도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버제스의 그 동심원설이 이제 나올 거거든.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샬의 이제 준지대론이 있어. 그래서 요건 또 어떻게 했냐면, 술은 준대로 마셔라.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보면, 이 준지대는, 지금 위에서는 그 지대라고 했는데, 이 지대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 근데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것들. 그래서 공장 설비, 기구, 기계 등과 같이 이런 내부적인 자본 설비 이용에 대해 지불한 대가를 이제 마샬이 준지대라고 해가지고 준지대론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 한계 생산성 이론에 따라서 리카도 이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공장 설비, 기구, 기계 등이 이제 고정 생산 요소인 거지. 요것들이 있어야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지대는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만 발생하고 장기에는 사라지는 지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 요소에 기속되는 보수라고 하고 있어. 헤이그 있는데 헤이그는 뭐라고 외우지 못하겠고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 있어. 마찰 비용. 이 마찰 비용은 교통비인데 이 교통비 절약분이 마찰 비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찰 비용은 지대 더하기 교통비가 이제 마찰 비용인데 이거를 어떤 문제에서 그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 이거를 반대로 쓴 거야. 그래서 지대는 교통비와 마찰 비용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지엽적인 거잖아. 완전히 그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내버리니까 뭐 비슷해. 뭐 다 구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마찰 비용은 지대에서 이제 지대랑 교통비를 더한 게 마찰 비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거다 라는 거지. 좀 헷갈려.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있어. 지금 내가 녹화를 되고 있구나.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 이렇게 나오는데, 버제스는 동심원설, 그리고 호이트는 선형 이론이고,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 이론이야. 그래서 난 이거를 버제스의 동심원설을 버덩보동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버덩보동, 비둥비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1920년도에 그 뭐 20년대에 시카고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의 특징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과는 약간 이제 많이 다른, 이미 100년 전 얘기잖아. 100년 전. 그래서 그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 분화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었지. 이 부분. 그래서 도심이 있으면 그 다음이 점이지대고, 그 다음이 저소득층 주거지대고, 그 다음에 중산층 주거지대, 그 다음에 통근자 주거지대가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5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 통근자 지대는 도시 경계선 밖의 교외 지역이나 위성 도시를 나타내는 지역이고, 이거는 튀넨의 고립구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에 응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토지 이용 패턴이 5개로 구분이 됐다라는 거잖아. 지금 1, 2, 3, 4, 5, 5개로 구분이 돼서 이게 지나치게 이제 단순화 됐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어.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야. 이거는 약간 어떻게 생겼었냐면, 선형이 부채꼴이거든. 선형이 뭔가 그랬는데 부채꼴이야.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라는 거고, 좀 더 복잡하게 생겼었어. 이걸 그리기는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림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의 분포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를 설명한 거.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또 비판을 받은 게, 이게 그 상류층이 도시의 주거 공간과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고소득층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어.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 교통 노선이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는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호선이라고 불렀어. 호선이 또는 선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근데 호선이나 뭐 선호나.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많다 해서 많을 다 써서 이제 뭐 다핵심 이론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도시의 중심지가 있지. 뭐 중심지 핵심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도시 내에서도. 우리 서울을 보게 되면 이게 서울이지, 서울. 서울이라고 하면 강남이 있고, 뭐 송파가 있고, 강동이 있고, 또 서초도 있어. 그리고 저쪽엔 또 뭐가 있고, 뭐 강북도 있고, 이렇게 뭐 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종로가 있고, 종로, 뭐 광화문, 마포도 있고, 이쪽에 여의도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서울 내에서도 핵심지가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몇 개의 핵심하고 그 주위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 핵심 주위에서 도시 성장이 발생하는 견인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종 활동 간의 직접 이익이 있고 이종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입지론이야, 입지론.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있는데, 이거는 부부 눈 부부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 부부의 최소 비용 이론. 부인 거지, 부부. 그래서 공업지는 생산과 판매인데, 이거 판매야, 판매. 생산과 판매에 드는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지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송비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봐서 수송비가 이제 최소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비가 최소화돼야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적 이익이 이제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하고 인건비 절약해서 이익을 최대화로 하는 게 이제 목표이다. 인 거지. 이거는 이제 등 비용선을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시장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생산비만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비판이 좀 있어. 그래서 노동지향, 집적지향, 자유입지형, 중간지향형 입지에 따라서 그 어떤 생산비가 절감이 되는, 뭐 노동비도 이제 생산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감이 되는 그 입지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입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섬유 신발은 우리가 이제 구미 쪽에 지금 옛날부터 이제 구미 쪽이 많이 발달이 돼 있지. 그리고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은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라서,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 현대, 기아는 광주에 있고, 현대가 어디 있지? 뭐 그래. 그래서 수성비가 적게 드는 거, 논산에 있나? 군산에 있나? 뭐 여러 군데 있겠지. 그리고 제철 정유야, 제철 정유. 이거는 수송 수단이 바뀜에 따라 수송 승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이적 비용의 중복을 피해서 입지해야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 중간지향이야, 입지. 그 다음에 자유입지형, 전자항공은 수송비가 입지 결정에 영향이 없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원에 있지, 수원. 우리나라는 뭐 항공사는 뭐 공항에 있을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항공은 이제 실제 그 비행기를 만드는 데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보잉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예시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 레체라 해야 되겠다. 레체대.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많은 곳에 입지해야지 수익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론이야. 소비자가 어디 이제 가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권 뭐 분석을 할 때
소비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입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비자가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돈을 벌게 되겠지.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상업 입지가 있어. 위에서는 입지론에 대한 거고, 이제 상업 입지를 또 따로 얘기를 해보면,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했어. 그래서 이게 크리스탈러가 이걸 가지고 또 문제가 나와. 재화 도달 범위. 이거는 이제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이야. 어떤 문제 보니까 이 수요량이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더라고. 와, 이런 숫자도 외워야 되는구나 한 거고. 그리고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의 고객의 인구, 고객, 수요. 그거는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이제 작겠지? 최소 요구치니까.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어.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수가 적고 배우지가 넓고 중심지가 거리가 멀다. 저차 중심지는 고차랑 반대인데, 그러면 수가 많고 배우지가 좁고 중심지와 거리가 이제 가까운, 그게 이제 저차 중심지. 약간 반대의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중력 모형을 쓰고 있어. 중력 모형. 이 중력 모형은 레일리, 컨버스, 허프가 이제 또 어떤 그 계산을 할 때 이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얘네들은 이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냐면 분수로 나타내는 거야. 레일리가 이제 뒤에서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는데 구매 지향률이야. 그래서 이 인력은 인구를 거리 제곱으로 이제 나눈 게 인력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허프는 인력은 매장 면적을 마찰 개수, 이제 마찰 개수나 거리 지수가 있는데, 마찰 개수로 거리에다가 마찰 개수로 이제 한 개 인력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매장 면적 거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 이게 마찰 개수를. 그래서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의 도시 규모가 같으면 상권 경계는 중간,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크면 1.4배 지점으로 상권 경계는 B 도시 쪽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가 있는데, 대신 비판이 지나치게 거시적이야. 이거는 또 개인의 개성, 소득, 선호를 이제 선호하는 걸 무시하는 거지. 보면 이제 인구하고 거리 가지고만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도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이론이 있고, 점포로부터 고객이 60%를 1차 상권, 90%까지는 2차 상권이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봐야 돼. 내가 이거 막 정리를 한 게 잘 모르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외워야 되는 것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론만 나와 있는데 뒤에서 문제도 같이 있어. 허프는 소매지역 이론을 했어. 이제 확률 모형인데, 레일리의 이론을 비판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인력은 인구와 거리 제곱 요거까지고만 한 거여서 개인의 개성, 소득, 선호를 무시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허프는 개성, 소득, 선호를 소비자, 근본적 영향은 소비자한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미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소비할 때 고객들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 지역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하남 쪽에 보면 스타필드가 있단 말이야. 엄청 크지. 면적이 엄청 커. 근데 먼 데서도 이제 사람들이 와. 주말 평일 주말이 훨씬 더 많지만 주말에 가보면 그 주차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부에도 사람이 많지만 주차하기부터 우선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멀어도 이런 거리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비싸도 사는 거고, 거기 내부에 이제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또 가서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현대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 허프의 이론이 더 현재 시점하고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는데 매장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리 지수에 이제 반비례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계속 볼 거야, 계산 문제로. 그래서 쉽게 외우려고 막 찾아봤어, 인터넷을 보니까. 티네는 위치지대설, 단순지대이론, 위치티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리카르도는 차이 리카르도, 절대 마르크스, 알론소 입잘, 버동선호 길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길게 한 게 있어. 이건 좀 웃겨가지고,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마리아, 입사하면 마리아로 시작을 해서, 위치가 안 좋아도 티내지 말고 해서 위치지대설 티넨. 술은 따라준 대로 마셔. 마셜의 그 준지대설인 거지. 그래서 입이 차면 알론소리하고 입찰지대설이 알론소. 회사 카드는 절대 막 쓰면 안 돼.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식비 초과시 차액은 니카드로 해. 그래서 차액재다설 리카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튀고 있는 옆으로 버제스 간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버제스의 동심 원설이야. 둘리의 호의는 부채꼴이다.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 거지. 학자가 2명이라 이제 다핵심, 헤리시스와 울만의 다핵심으로 많다라는 거지. 여러 명. 다른 것들은 다 한 명씩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어떤 이론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명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후레쉬는 비싸게, 수레쉬 비싸게. 그래서 레시의 최대 수용 이론이라고 했는데, 아까 나는 레체데 수용 이론이 아니고 최대 수요 이론. 레체데. 그리고 베버는 수송비, 베버비는 수송비, 부부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부부부. 그래서 부부부. 이거지. 부부부. 이제부터 이제 계산 문제, 내가 이제 계산 문제가 훨씬 나는 좀 풀기가 괜찮아. 왜냐면 이 계산 문제는 패턴이 있거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